피서객이 몰리는 계곡이나 바다는 곳곳에 물놀이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안전 수칙을 살펴봤습니다. 73년의 수건이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국회의원과 함께 특별법이 통과된 의미와 남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승옥 강진 군수가 지난 3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진의 주요 성과와 미래 비전을 살펴봤습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각 지역별로 단체장을 초청해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명령관 해남 군수를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승옥 강진 군수가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의 입주를 가속화하고 차별화된 관광지를 만들어 미래 먹거리 산업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지난 3년을 꾸준히 달려온 이승옥 군수. 그동안 성과로 산업단지 분양률 100% 달성과 버스요금 단일화 등을 꼽았습니다. 16% 수준이었던 산단 분양률을 취임한 지 1년 만에 모두 완료했으며 최근까지 22개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군수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약 추진률이 최근까지 80%를 기록하고 있다며 나머지 22개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의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감소되고 있어서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기울여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성전 산업단지를 1년 만에 100% 분양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진군만의 대책이 빛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8억 5천여만 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또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3,700억 원 규모의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으로 새로운 체험 콘텐츠를 만들어 지역 대표 관광지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우리 지역이 화훼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래서 화훼를 행사들이 전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그래서 판로가 애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생화를 직거래해서 판매하는데 그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군민 행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남은 1년을 집중하겠다는 이승옥 군수. 강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한 지 어느덧 3년째가 돼갑니다. 자치단체장들은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실적과 함께 미래 발전 비전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명령관 해남군수도 지난 3년의 성과와 함께 지역 발전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해남의 가장 큰 변화는 청렴과 공약이행 성과입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남도 내 1위를 달성했고 여기에 전남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3년 연속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상한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모든 인사, 공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개의 원칙을 갖고 저희들이 해보자. 해남의 또 다른 변화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국 최초 농민수당 지급과 도내 최대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과 판매, 농수산물 먹거리 축제인 해남 미남축제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선제적인 방역으로 청정 1번지 해남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1년이 관건입니다.
올 하반기 서남권 행정 랜드마크가 될 군청사 신축과 이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와 작은 영화관 등이 개관할 예정이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해남 문화관광재단 설립, 우수형 스카이워크와 해상 케이블카 개통 등 주요 사업들이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잘 추진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된다 하면 앞으로 우리 해남은 더 좋아질 것이고 아마 어느 지자체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그런 지자체로 변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믿어주셔도 될 것 같고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선 7기 이후 청렴을 바탕으로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남은 임기 1년 동안 어떤 변화로 다가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속속 개장하거나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수 지역에서는 해수욕장이 문을 열기도 전인데 벌써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성인 3명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다 튜브가 바람에 날아가면서 바다 한가운데 표류한 사고였는데 다행히 모두 무사히 구조가 됐지만 실신 직전에 구조돼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점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인 남녀 3명이 여수 웅천해수욕장 한가운데 표류한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다 튜브가 바람에 날아가면서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이게 된 겁니다. 사고 당시 성인 남성 1명은 특히 호흡이 어려웠던 상황. 인근에 있던 레저업체 관계자가 사고를 즉시 파악하고 긴급 구조하면서 다행히 실신 직전에 무트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거짐 탈진 상태에서 남자분부터 먼저 구하고요. 그리고 여자 2분 차례대로 한 명씩 구해서 해수욕장 해변에 물놀이 오시다가 구명조끼라도 좀 착용하고 오셨으면 괜찮았을 건데.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여수 지역 물놀이 안전사고는 평균 25건.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하다 구조 요청을 한 게 대부분입니다. 튜브나 수상 동력기구를 사용하더라도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안전조끼를 착용해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물놀이 사고의 대부분이 안전조끼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한 만큼 철저한 물놀이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인데요. 특히 바다에서 튜브를 이용해서 물놀이를 할 시에는 파도로 인해 뒤집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꼭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즐기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월부터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이 운영을 시작하는 가운데 철저한 안전수칙과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한 물놀이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동북권 지역민들의 73년 수건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20년 만의 일입니다. 특별법 제정의 주역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수 을 지역구입니다. 김회재 의원 연결했습니다. 자, 김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동시에 그 당시 전남 동북권 의원 5분이 이제 1호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던 법안인데요. 어떻게 보면 21대 국회에서 가장 큰 성과이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전남 동북권 의원 5명이 1호 공동 공약으로 내세운 법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법이 제정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제 이 법이 제정돼서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좌우와 이념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과 평화의 미래로 나가는 법입니다. 이제 새로운 항해가 시작이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여순사건 유족회를 비롯한 지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희생되신 여순 사건 영령들께서도 오늘의 이 법 제정을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73년이라는 짧지 않은 순간이었던 만큼 유족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정말 유족들께서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73년에 그 피 맺힌 한이 지금 풀어지는 거거든요. 이 법이 있기까지 사실 그 화해와 상생에 여러 가지 몸짓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19일 여순 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이 열렸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민관, 군경, 유가족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사실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특별법 제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더 값지고 앞으로 이 제정을 통해서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과 화해의 미래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여순 사건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 이제 10월 19일에 여순 사건 73주기 추념식이 열릴 텐데요. 이 추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주신 21대 국회의원들 모두 참석해서 피 맺힌 유족들의 73년 한을 풀어주고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강력히 호소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회재 의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천 갑지역구 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국회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여순 사건 특별법의 제정 절차를 먼저 좀 짚어보면 국회 행안위, 그다음에 법사위의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본회의에 의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법사위 소속으로서 또 이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을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네.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법이 의결되면 이제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법은 원래 이제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 상임입니다. 그리고 법안의 그 무게나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순 사건은 우리 호남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게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또 제가 소속된 법사위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 특별법 제정과 함께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싶은 약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이제 6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도 설치되고 실무위원회는 전라남도 지사 휘하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이 법이 발효되기 전일지라도 통과가 되면은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신속하게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회재, 소병철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여순 사건 특별법과 관련된 소식 짚어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